찰싹.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 망쳐놓고 꽃 장사나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 꽃집 안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생일 케이크 박스를 떨어뜨린 제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시어머니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이유라도 말하세요. 제가 다가가 묻자 젊은 여자는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 순간 제가 몰랐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한 사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미자는 꽃집 플로라 앞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60번째 생일을 맞은 미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반찬 가게를 정리한 뒤 꽃집을 연 지 벌써 6개월, 미자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에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이수연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케이크 상자를 들고 꽃집 문을 밀며 들어섰습니다. 미자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수연 왔구나. 이게 또 뭐야? 생일이라고 또 이런 걸 사왔어? 돈도 아깝다.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나는 좋다니까.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 상자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올해는 꽃집도 잘 되시고 새 출발도 하셨잖아요. 그냥 축하받으셔야죠. 오늘만큼은 기분 좀 내세요. 미자가 꽃집 한쪽에 정갈하게 놓인 꽃다발들을 가리켰어요. 이거 봐라. 이건 단골 손님들한테 주려고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반찬 가게 때부터 끝까지 응원해준 분들이라 고마워서 말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꽃다발마다 작은 카드가 정성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미자의 고마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만드셨네요. 역시 손재주가 있으세요. 반찬도 솜씨 있었는데 꽃도 이렇게 잘하시네. 그때 꽃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여성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윤하진이었어요. 하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장미자 씨 맞습니까? 하진이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놀란 미자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장미자인데요. 혹시 꽃 주문하러 오셨어요? 꽃 주문? 지금 농담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20년 전 일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수연이 케이크 상자를 꽉 붙잡았고 꽃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미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팔던 그 반찬, 그거 먹고 제가 식중독 걸렸습니다. 입원도 하고 시험도 망치고 그 뒤로 몸이 망가졌어요.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아, 그때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지금도 약 먹으면서 삽니다. 그때 당신이 제대로 사과라도 했으면 그나마 덜 억울했겠죠.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가게 접고 사라지셨죠? 그 덕분에 저는 20년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너무 미숙했고 그저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진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수연이 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말씀을 조금 차분히. 당신들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하겠죠. 저는 지금도 약 먹고 삽니다.
내가 잃어버린 20년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하진이 갑자기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찰싹 미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꽃집 안에 울리는 소리. 옆에 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어요. 어머니, 수연이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리며 미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자가 뺨을 붙잡고 비틀거렸어요. 뺨에는 선명한 빨간 자국이 번져갔습니다. 당신한테 당한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진이 이를 악물며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울리며 벽에 걸린 액자가 덜컹 흔들렸어요. 수연이 미자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뺨을 만지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음 갖다 드릴게요. 뺨이 너무 부었어요. 어떡해.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진이 나간 문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한 말 무슨 뜻이에요? 정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어머니, 이렇게 맞기까지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제발 그냥 두자. 이미 지난 일이다. 건드리면 더 커진다.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을 들은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카페 주인 미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자 언니, 방금 소리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나가던데? 별일 아니야, 미진아. 다 지나간 일이다. 미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별일 아니긴요. 벽에 걸린 액자도 흔들릴 정도였어요. 저 화분도 깨졌고 누가 때린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 신경 쓰지 마. 미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수연아, 너까지 휘말리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미자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그만하자. 제발. 미자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마음속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의 휴대폰에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어제 일이 퍼진 거였어요.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연이 휴대폰을 이성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성우가 얼굴을 찌푸리며 화면을 보았어요. 꽃집 사장의 숨겨진 과거, 보상금 문제, 폭행 사건, 영상까지 올라왔네. 누가 찍은 거야? 어제 그 여자가 쳐들어왔던 그 장면, 누가 찍은 것 같아. 어머니 얼굴까지 다 나왔어. 이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크게 번지면 가게도 위험하겠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라고? 어머니가 맞았는데? 어머니가 뭐 잘못했다고 뺨까지 맞아야 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긴 한데 괜히 더 파면 일이 커질 수 있다는 말이야. 난 그냥 못 넘어가. 어머니가 왜 죄인처럼 가만히 계셔야 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꽃집에서 미자가 혼자 창문에 흰 커튼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어요. 미자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미자가 뒤돌아봤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구경을 온다. 꽃을 사러 오는 게 아니고 구경을 온다.
이제 장사도 어렵겠구나.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해결이라도 할 수 있어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내가 죄를 지은 건 맞다. 더 이상 알아보지 마라. 나는 벌 받을 만큼 받았다. 어머니가 진짜 잘못하신 게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 일은 다시 꺼내면 안 된다. 미자는 20년 전의 일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아볼 거예요. 어머니가 더 이상 울지 않게 제가 끝까지 알아볼게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수연은 카페 주인 미진에게서 받은 하진의 연락처를 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꽃집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1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만날 이유 없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때문에요. 변호사 선임했고 이번엔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꽉 잡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대화를 한 번만. 오해요? 제가 20년 동안 겪은 고통이 오해입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진의 답장은 단호했습니다. 수연이 깊게 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꽃집으로 가는 길에 수연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꽃집 앞에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 표정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가 그 꽃집이라며? 반찬 가게 할 때 식중독 사고 냈다던데? 그런 사람이 꽃 팔고 있는 거 말이 되냐?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대로 달려가 꽃집 문을 열었어요. 미자는 카운터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흰 커튼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람들이 자꾸 구경만 하고 가니까 장사가 안 되겠다. 이렇게 창문 열어두면 괜히 더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가리려고 한다. 미자의 손은 너무 떨려서 커튼을 제대로 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잠깐 앉아 계세요. 수연이 커튼을 받아 창문에 달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진 꽃집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잘못한 게 없으시면 당당하셔야죠. 잘못한 게 없다고? 그 아이가 아팠잖아. 내 음식 먹고 병원에 간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니?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미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숨기고 계시면 해결이 안 돼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카페 주인 미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미자 언니, 힘내세요. 따뜻한 커피 가져왔어요. 고맙다, 미진아. 고맙다. 미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미진이 수연을 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어제 그 여자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고 보기 무섭더라고요. 미진 씨, 혹시 반찬 가게 때 일 알고 계세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 단골이었거든요. 미자 언니 반찬은 진짜 맛있었어요. 위생도 철저했어요. 장부도 매일 쓰고 재료도 신선했고. 그런데 식중독 사고가 있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그게 미자 언니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미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진아, 그만하자. 아니에요, 언니. 이제는 말해야 해요.
이렇게 침묵만 하면 언니만 억울한 사람 돼요. 그리고 미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동네에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반찬 가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언니가 모든 책임을 덮어 쓴 거예요. 병원비도 내주고 위로금도 주고 혼자 다 떠안았잖아요. 수연이 깜짝 놀라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사실이 어쨌든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간 아이가 있었던 건 맞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 미자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진이네 집에도 주고 다른 집에도 줬다. 그런데 어머니, 아직도 빚을 갚고 계시잖아요. 병원비만 냈으면 오래전에 끝났을 텐데. 미자가 움찔했습니다. 수연이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보상금만 준 게 아니죠?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왜 아직도 빚이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 오빠한테도 돈을 줬어. 친정 오빠요? 장태수 삼촌에게요? 왜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사건을 조용히 넘기게 해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돈을 줬다. 수연이 멍해졌습니다. 삼촌이 사건을 조용히 넘긴다고요? 삼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태수가 하진이 아버지야. 수연은 자리에서 굳어진 듯 멈춰 있었습니다. 꽃집 안이 숨죽인 듯 다시 고요해졌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그럼 하진 씨가 어머니 조카라는 뜻이에요? 그래. 하지만 태수는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돈도 다 날리고 그 빚까지 내가 떠안았다. 수연의 눈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하진 씨는 진실도 모르고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자가 홀로 감당해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소용 있겠니? 알려준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진 씨는 지금도 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믿고 있어요. 수연아, 제발 이 일 건드리지 마라. 또 더 큰일 생길까봐 난 그게 무섭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20년 동안 어머니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 차례예요. 그리고 수연은 미자가 기록해둔 장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재료 관리, 온도 체크, 날짜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음식 만들었는지 다 증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가서 말할 거예요. 미자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이 미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어머니가 더는 고개 숙이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때 밖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꽃집 문 닫으세요. 저는 하진 씨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수연아, 정말 위험하다. 그 아이 쉽게 설득 안 된다. 괜찮아요. 진실은 감출 수 없어요. 저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수연이 미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다. 수연은 하진의 주소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진에게 들은 정보로 겨우 찾아온 곳이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
수연이 혼잣말을 하며 아파트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고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장태수였습니다. 미자의 친정 오빠이자 하진의 아버지였죠. 삼촌이 왜 여기에? 수연이 급히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장태수가 차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장태수가 하진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진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차가워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태수가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라. 괜찮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 사람들이 또 연락 오면 어떡해요? 그냥 무시해라.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 장태수의 말에 수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감춘 게 분명했어요. 장태수가 차에 타려다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수연이? 장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진도 수연을 보며 얼굴을 굳혔어요. 삼촌, 여기서 뭐 하세요? 수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장태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하진이가 내 딸이라서. 딸이요? 하진 씨가요? 수연이 놀라며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이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럼 어머니와는? 친남매죠. 그런데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분입니다. 하진의 말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장태수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하진아, 아버지도 사정이 있었다. 그때는 사정이요? 사업 망하고 도망가신 게 사정입니까? 하진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수연은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삼촌, 어머니한테 받은 돈 하진 씨한테 얘기하셨어요? 수연의 질문에 장태수가 움찔했습니다. 하진이 수연을 보며 표정을 굳혔어요. 무슨 돈이요? 하진 씨, 20년 전 식중독 사고 보상금 말이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태수가 급히 말을 끊었어요. 수연아, 그런 얘긴 여기서. 아니요, 삼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하진 씨, 어머니가 당시에 보상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진이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장태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이요? 전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 믿기 어렵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장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진아, 그게... 아버지,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하진이 단단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장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미자가 보상금을 줬다. 꽤 큰 돈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돈을 사업에 썼다. 뭐라고요? 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다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만. 그럼 저는요? 저는 20년 동안 치료비 내면서 살았는데요. 그 돈이 제게 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평생 고모를 원망했는데요. 하진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참혹한 진실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보상금도 주시고 삼촌 사업 자금까지 대주고 그 빚까지 떠안으신 거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태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보증까지 서줘서 결국 그 빚이 전부 미자 몫이 됐다. 말씀이라는 게 이게 다예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고개도 못 들고 살아오셨는데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진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모든 걸 대신 떠안으신 거네요? 아버지는 그냥 모른 척 하신 거고요? 하진아, 아버지도 살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고모는 뭐예요? 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진 씨, 지금 알게 된 게 늦었어도 진실을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수연 씨, 저는 고모를 평생 미워했어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다고. 그런데 저는 진실도 모르고. 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장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다. 괜히 들쑤시면 너희도 미자도 더 힘들어진다. 꽃집도 위험해질 수 있다. 건물주랑 내가 아는 사이니까.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태수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삼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20년 동안 어머니는 빚 갚으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그래. 이미 지난 일이다. 지금 떠올려서 뭐가 나아지겠니? 아니요, 삼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고모께 가서 직접 사과드릴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도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장태수는 마지막까지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이 일 건드리면 복잡해진다. 너무 늦었다. 그냥 잊어라. 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삼촌뿐이겠죠.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버리듯 외면했습니다. 장태수는 한숨을 쉬며 차에 탔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 차는 멀어져 갔습니다. 남은 건 수연과 하진뿐이었어요. 하진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 고모께 가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가요.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돼요. 두 사람은 꽃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연과 하진이 꽃집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하진이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 씨, 저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수연이 하진의 등을 살짝 밀며 격려했습니다. 꽃집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아, 그리고 미자가 하진을 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모, 죄송합니다. 고모라고 하니? 미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 미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하진 씨가 장태수 삼촌 딸이에요. 그런데 삼촌이 그동안 하진 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니? 미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저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속았어요. 보상금도 받지 못했고 고모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도 몰랐어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이 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삼촌이 보상금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하진 씨한테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거짓말했고요. 태수가 그랬다고? 미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자가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진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우리 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모. 하진이 미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하진아. 고모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고모.
제가 고모한테 손까지 올렸는데 두 사람이 서로 안으며 울었습니다. 수연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정 변호사였어요. 네, 변호사님. 수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년 전 경찰 보고서를 확보했어요. 수연이 놀라며 하진과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수연이 전화를 끊고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변호사님이 20년 전 경찰 보고서를 구했대요. 가서 확인해 봐요. 1시간 후 강민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 사람은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강민정이 보고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당시 지역에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로타바이러스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자 씨 반찬 가게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진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고모 잘못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복합적인 원인이었어요. 바이러스와 함께 작용한 거죠. 강민정의 설명에 미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책임을 져야 했을까? 당시 상황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강민정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자 씨도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자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때 나도 많이 아팠었어.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수연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하진이 미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하진아, 내 탓이 아니야. 미자가 하진을 위로했습니다. 강민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하진 씨 의료 기록이에요. 하진이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만성 위염이었네요. 식중독이 아니라. 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진단받으셨어요. 강민정의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장태수 삼촌이 모든 걸 왜곡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강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진이 분노에 떨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장태수였어요. 꽃집 건물주한테 연락했다. 재계약 어려울 것 같은데? 수연이 문자를 보여주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강민정이 말했어요. 협박이네요.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떡해요? 미자가 불안해했습니다. 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고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IT 마케팅이 제 전문이거든요. 하진아, 꽃집을 온라인으로도 확장시켜서 건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보겠어요. 하진의 말에 수연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네. SNS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 만들어 드릴게요. 미자가 감동하며 하진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하진아. 강민정이 다른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한테는 용도 변경 신고를 정식으로 하면 문제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그때 미자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하진아, 이거 봐봐. 미자가 일기장을 하진에게 건넸습니다. 하진이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20년 전 7월 15일. 하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진이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를 쥐고 기도했다. 하진이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자가 말했어요. 네가 아플 때
고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고모, 정말 죄송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미자가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연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플로라라는 이름은 왜 정하신 거예요? 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화분 이름이었어. 플로라. 시할머니가요? 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플로라처럼 꽃을 피우며 살라고 하셨거든. 수연과 하진이 감동했습니다. 미자가 계속 말했어요. 이 꽃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이야. 어머니. 수연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도 미자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고모, 저도 플로라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꽃을 피워보자. 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모아졌어요.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꽃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강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건물주를 만나서 상황을 정리하겠어요. 장태수 씨의 영업 방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낼게요. 하진이 장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0년 전 경찰 보고서와 사업 실패 기사 링크를 첨부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고모와 가족을 위협하시면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1시간 후 장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 손 떼겠다.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다음 날 강민정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건물주가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10년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요? 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용도 변경 신고도 다 처리됐어요. 그때 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청에서 연락 왔는데 플로라가 지역 여성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됐대요. 정말?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진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원금도 나오고 홍보도 도와준다고 해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 신청서 낼 때 같이 접수했거든요. 미자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일주일 후 꽃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진이 만든 SNS 계정에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고모, 오늘도 꽃다발 주문이 50개나 들어왔어요. 하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미자가 꽃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이렇게 바쁜 것도 오랜만이구나. 수연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진 씨,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화해와 새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꽃집 마당에서 파티예요. 저녁에 꽃집 마당에는 예쁜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성우도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꽃집이 이렇게 잘 되다니. 고마워, 성우야. 너희 덕분이야. 미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이 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고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자가 하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하진아, 내 탓이 아니었어. 고모가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덮었을 뿐이야. 고모. 하진이 미자를 꼭 안았습니다. 미자도 하진을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수연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플로라 새 출발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 나이든 남자분이 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 박사라고 하는데요. 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미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자 씨 꽃꽂이를 연구해 보니 정말 특별하더군요. 색깔 배치와 향기 조합이 심리적 안정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정말요? 수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하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희가 힐링 부케 상품도 만들 수 있겠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함께 연구해 봅시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수연은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목은 플로라의 기록으로 할까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뺨 맞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반전을 다 담아봐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미자님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네요. 하진님도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서 대단해요. 한 달 후 수연이 하진에게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하진 씨, 플로라 온라인 마케팅 담당 이사로 일하실래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당연하죠. 하진 씨가 없었으면 이런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이성우도 적극 찬성했어요. 나도 퇴근 후에 배달 도와드릴게요. 우리 가족 사업이잖아요. 미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플로라가 정말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어느 화창한 오후 미자는 단골 고객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집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여기가 어디였지? 미자가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웃었어요. 아, 맞다. 우리 플로라구나. 미자가 꽃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꽃다발 완성됐어. 감사해요, 어머니. 수연이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자가 수연을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하진아. 수연이 잠시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미자는 금세 실수를 깨닫고 손을 저었어요. 아, 미안. 수연아. 괜찮아요, 어머니. 수연이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플로라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꿈과 희망이 드디어 꽃을 피운 순간이었어요. 행복했던 생일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미자는 평소처럼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장미와 흰 국화를 조합하던 미자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이게 뭐였지? 미자가 손에 든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꽂고 있던 꽃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주문서를 정리하다가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가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자가 당황하며 다시 꽃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하진이 미자 옆에서 포장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큰 꽃다발에 붉은 꽃을 넣으려 했어요. 고모, 잠깐요. 하진이 급히 미자의 손을 막았습니다. 미자가 놀란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봤어요. 왜 그러니? 그 꽃은 독성이 있어서 알레르기 환자한테 위험해요. 주문서에 알레르기 주의라고 적혀 있거든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자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괜찮아요, 고모.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진이 미자를 위로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평소 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미자였는데 그날 저녁 수연이 집에 돌아와 이성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오늘도 꽃 이름을 못 기억하시더라. 피곤하신 거 아닐까? 요즘 너무 바쁘셨잖아. 이성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가 달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수연은 미자를 종합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수연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수연이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네, 며느리예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치매요? 수연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꽃집 같은 복잡한 일은 중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이성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성호가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치매라고? 어머니가? 의사가 꽃집 운영도 중단하라고 하던데. 그럼 어떡해? 꽃집이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는데. 이성우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눈물이 났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꽃집 수입까지 끊기면. 그때 하진이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연 씨, 고모가 꽃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급히 물었습니다. 하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고모가 화분 속 꽃씨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세요. 상한 반찬 재료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이성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급히 꽃집으로 달려갔어요. 미자는 꽃집 뒤편에서 귀한 꽃씨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가 수연을 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이 반찬 재료들 다 상했어. 빨리 버려야 해. 어머니, 이건 꽃이에요. 반찬 재료가 아니라. 아니야. 이건 무 씨앗이고 저건 배추 씨앗이야. 미자가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수연이 미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꽃집 안으로 들어가요. 미자를 꽃집 안으로 데려간 후 수연이 하진과 이성호에게 의사의 진단 결과를 말했어요. 치매라고요? 하진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성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가 꽃집 운영을 중단하라고 했어. 그럼 고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태수였어요. 여보세요, 삼촌? 수연아, 미자 상태 들었어. 안 됐구나. 장태수의 목소리에 거짓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미자를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수연이 놀라며 하진과 이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이요? 그래. 그리고 플로라는 내가 인수해서 미자 치료비를 대줄게. 장태수의 속셈이 뻔했습니다. 수연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삼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치매 환자가 꽃집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 이성우가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삼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성우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미자를 위한 일이야. 이성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진이 급히 전화를 빼앗아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고모를 끝까지 도울 거예요. 하진아, 현실을 봐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저한테는 IT 기술이 있어요. 고모가 실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진의 말에 수연이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네. 주문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위험한 꽃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게요. 이성우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압박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결심을 굳혔어요. 좋아요. 하진 씨와 함께 어머니를 도울게요. 그때 미자가 꽃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플로라라고 적힌 오래된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아끼던 거야. 미자가 화분을 만지자 얼굴이 평온해졌습니다.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꽃을 사랑하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봐요. 고모를 위해서. 세 사람이 미자를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거라 믿었어요. 하진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하면 고모가 실수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야. 하진이 혼잣말을 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수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하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고모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하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꽃의 색깔과 향기를 조합해서 기억을 자극하는 메모리 부케 시스템이에요. 메모리 부케요? 네. 고모가 과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특정 꽃향과 색깔을 조합하는 거예요. 수연이 놀라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김 박사님이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음 날 오후 김 박사가 설레는 표정으로 꽃집에 왔습니다. 미자 씨,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결과요? 미자가 꽃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연구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미자 씨가 꽃꽂이할 때 뇌파가 안정되는 거예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미자 씨만의 독특한 색깔 조합이 기억 중추를 자극하더군요. 하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메모리 부케 시스템이 효과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졌어요. 김 박사의 말에 모두가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미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단순한 꽃집 사장이 아니라 치유의 플로리스트세요. 치유의 플로리스트? 네. 어머니의 꽃꽂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미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물론이에요, 어머니. 일주일 후 하진의 메모리 부케가 정식으로 런칭됐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수연 씨, 보세요. 주문이 하루에 100개씩 들어와요. 하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수연이 주문 목록을 보며 놀랐어요.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많이 주문하시네요. 네. 댓글도 보세요. 하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꽃을 받고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제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감동적인 후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이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들아, 정말 바빴어.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성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부터 배달 담당할게요. 고마워, 성우야. 수연이 이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두기가 걱정되네요. 맞아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 전문 간병인 분을 찾아봐야겠어요. 다음 날 박 선생님이라는 치매 전문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미자님,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선생님. 미자가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꽃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꽃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는 어떻게 보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미자가 꽃을 만지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꽃을 만질 때는 정말 평온하시네요. 이런 활동이 치매에 아주 좋아요. 정말요? 네. 계속 꽃과 함께 하시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한 달 후, 하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고모, 플로라 기억재단을 만들어 볼까요? 기억재단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하진이 설명했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꽃 테라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수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자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야.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의 친정 조카였어요. 수연아, 할머니가 미자 이모한테 물려주려던 땅 있잖아. 이제 정리해서 드리려고. 정말요? 응. 장태수 삼촌 때문에 지연됐던 건데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어. 수연이 기뻐하며 미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시할머니 땅을 받을 수 있대요. 정말? 그럼 그 땅에.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고모, 그 땅에 미자, 선생님의 비밀 정원을 만들어요. 비밀 정원? 네. 고모가 자유롭게 꽃을 만질 수 있는 전용 공간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장태수가 익명으로 사업 자금 원금을 모두 돌려보낸 거예요. 미자에게.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요. 수연이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미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도 마음이 있구나. 어머니, 이 돈으로 치료비와 정원 조성 비용에 쓰세요. 고마워, 수연아. 하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고모,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려봐요. 무슨 콘텐츠? 고모의 치유 과정을 담은 영상이요. 메모리 부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이 올라가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와, 100만 뷰를 넘었어요. 하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드네요. 미자님께 힘이 되고 싶어요. 이성우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예전에 만드시던 반찬 레시피로 카페 메뉴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반찬 레시피를? 네. 추억의 반찬이라는 이름으로요. 미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아픈 기억도 좋은 추억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몇 달 후 기증받은 땅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미자가 정원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이런 곳에서 꽃을 키울 수 있다니. 하진이 미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모, 여기서는 마음 편하게 꽃과 시간을 보내세요. 고마워, 하진아. 박 선생님이 미자를 보며 수연에게 말했어요. 정말 안정적이세요.
꽃과 가족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수연이 하진과 이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저녁 노을이 정원을 비추는 가운데 미자는 플로라 화분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1년 후 미자의 친정에서 기증받은 땅 위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플로라 가든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고모, 정말 멋지게 완성됐네요. 하진이 감탄하며 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미자가 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진아, 네가 없었으면 이런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야. 저야말로 고모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수연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진이 법적으로 미자의 조카이자 수연의 시누이가 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자, 이제 공식 개장식 준비해 볼까요? 수연이 말하자 이성우가 리본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직접 테이프 커팅하세요. 내가 해도 되나?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이 미자의 손에 가위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플로라 가든의 명예 플로리스트이신데요. 미자가 웃으며 리본을 자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단골 고객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드려요, 미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 박사가 미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미자님, 논문 발표 결과가 나왔어요. 국제학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요? 네. 미자님의 꽃 테라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박 선생님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님 상태도 정말 안정적이세요. 치매 진행이 거의 멈췄어요. 수연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기적이에요. 몇 주 후 미자의 6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플로라 가든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정말 특별한 생일이 될 거예요. 수연이 케이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하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영상도 준비했어요. 무슨 영상? 미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생일 파티 당일 플로라 가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단골 고객들, 그리고 플로라 기억재단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까지. 미자님, 생일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미자님.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미자가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성우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 날이기도 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진이 무대에 올라가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기억의 꽃이에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년 전 그 충격적인 뺨 맞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모습까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짜 가족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관람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자도 영상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겨냈구나. 수연이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진이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미자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만든 케이크였어요. 고마워, 하진아. 정말 예쁘다. 미자가 케이크 앞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플로라 가든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힐링 명소가 되었어요. 수연 대표님, 오늘 예약이 200명이나 돼요. 직원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수연과 하진은 이제 플로라 가든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진 대표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 체인점까지 확장하시다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연님과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매일 아침 미자가 가꾼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논의했습니다. 이성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플로라 가든의 운영 총괄을 맡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니 상태 괜찮으시지? 응. 박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대. 미자는 여전히 매일 정원에서 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꽃을 심을 거예요? 하진의 딸이 미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예쁜 하은이가 좋아하는 꽃을 심어볼까? 그때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플로라 기억재단 앞으로 온 익명의 기부금이었어요. 또 익명 기부가 왔네요. 수연이 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벌써 3년째 꾸준히 보내고 계시거든요. 삼촌도 변하셨나 봐요. 장태수는 멀리서나마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미자는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하진, 이성우와 하은이가 모두 미자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가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희망이라는 꽃이야. 희망이요? 응. 우리 가족이 함께 키운 희망이야.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연아. 하진이 미자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진아,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이성우가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런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하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꽃 키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도 희망의 꽃을 키우자. 만개한 꽃들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었습니다. 미자가 손녀와 수연, 하진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뺨을 맞던 그날부터 시작된 상상 못한 반전과 운명적인 가족의 탄생. 플로라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픈 비밀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자 씨가 20년간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 하진 씨가 품고 살았던 잘못된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작한 장태수의 이기심까지 한 가족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연 씨의 용기였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친 그 마음, 그리고 원수였던 하진 씨까지 품어 안은 미자 씨의 너그러운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죠. 플로라라는 꽃집 이름처럼 이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치매라는 시련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으로 새로운 꽃을 계속 피워내고 있는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